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년 경력의 금융 전문가 이정훈입니다. 70대가 넘었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돈을 지키고 불리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죠. 혹시 여러분 지갑에 농협 카드나 우체국 통장 한 장쯤 있으신가요? 아마 그거 나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2025년 하반기부터 이 익숙한 농협과 우체국이 완전히 새 판을 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잠깐만요. 나는 은행 갈 일 없는데 하며 채널 돌리려 하셨죠? 하지만 이 영상 놓치면 내 통장에 잠자는 돈이 기회를 날리거나 손해 볼 수도 있어요. 40년 동안 은행 창구부터 금융 정책까지 다 겪은 제가 이 변화가 왜 중요한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75세 최 할아버지가 계세요. 평생 농협만 고집하셨죠. 적금, 대출, 월급까지 농협에서 다 해결. 그런데 최근 농협에 갔다가 깜짝 놀라셨어요. 직원이 할아버지, 이제 여기서 신한은행 적금도 가입할 수 있어요. 라고 하더래요. 농협이 신한은행 통장을 만들어준다고? 그게 말이 돼? 하시며 당황하셨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금융업계에서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농협 가면 농협 상품만, 신한은행 가면 신한상품만 팔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 곳에서 여러 은행 상품을 다 볼 수 있게 됐어요. 마치 백화점처럼 말이죠. 이거 정말 혁명적인 변화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금융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특히 오늘 같은 중요한 내용은 나중에라도 다시 찾아보셔야 할 테니까요. 자, 그럼 계속해서 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농협 직원이 신한은행 적금을 권했을 때 최 할아버지는 처음엔 이상하다, 뭔가 속임수 아닌가? 하고 의심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바로 은행 대리 업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농협이 다른 은행의 영업사원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은행을 돌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비교해서 가장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농협 적금이 좋다더라 하면 농협까지 가야 했고, 신한은행 대출이 좋다더라 하면 또 신한은행까지 가야 했잖아요. 이제는 농협 한 곳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모든 게 좋아 보이지만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서비스는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지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만난 60대 후반 김 아주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 아주머니는 평생 우체국만 이용하셨어요. 간단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셔서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우체국 예금 한도가 5천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뭐?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준다고? 사실 우체국 예금은 많은 분들이 과소평가하고 계세요. 은행보다 안전하다고 생각은 하시면서도 왠지 촌스럽고 불편할 것 같다는 선입견을 갖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라요. 우체국 예금은 정부가 직접 보장하는 상품이에요. 은행 예금보다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김 아주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우체국으로 달려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셨죠. 우체국에서도 이제 다른 금융회사 상품을 취급한다는 거예요. 보험회사 상품도 있고 투자 상품도 있고 말이에요. 이정훈 선생님, 그럼 이제 우체국이랑 농협만 가면 모든 금융 업무를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 아주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2025년 금융 대변혁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청약 통장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청약 통장? 그거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우리 같은 중장년층이 더 신경 써야 할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녀들 결혼할 때 집 마련해 주려면 청약 통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은행에서 청약 통장을 만들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한 곳에서만 관리하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청약 통장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해 드린 50대 중반 박 과장님 경우를 보면 본인 명의로 농협, 신한, 우리은행에 청약 통장이 각각 하나씩 있으셨어요. 혹시 몰라서 만들어 놓으신 건데 이제는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럼 어떤 걸 남기고 어떤 걸 정리해야 하나요? 박 과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단순히 하나만 남기면 돼가 아니라 어떤 걸 남기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청약 점수나 혜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예금 보호 한도예요. 지금까지 은행 하나당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조만간 1억 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야, 그럼 좋은 거 아니야? 하실 텐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한도가 늘어나면 좋긴 하지만 그만큼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낮출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보장 한도가 늘어났으니까 안전성으로 승부하지 말고 다른 걸로 경쟁하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60대 초반 이 사장님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세요. 예금 보호 한도가 늘어난다니까 좋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금리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사장님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목돈을 은행에 맡겨놓고 계신 분들은 더욱 그렇겠죠. 예금 보호 한도 확대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최 할아버지와 김 아주머니, 박 과장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4가지 변화와 연결되거든요. 먼저 청약 통장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집에 색바랜 청약 통장 있으신가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같은 거 말이에요. 이 통장들 2025년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큰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통장은 국민주택만 청약 가능하거나 민영아파트는 아예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민영, 국민주택 가리지 않고 다 도전할 수 있어요. 최 할아버지가 바로 이런 경우셨어요. 30년 된 청약저축이 있었는데 내 나이에 집이 무슨 소용? 하셨거든요. 그런데 딸이 아빠, 이거 전환하면 손주 새 아파트 청약에 도움돼요. 하니까 바로 움직이셨어요. 40년 은행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전환은 절대 손해 없어요. 지금까지 넣은 돈과 가입기간 100% 인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환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전환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그리고 청약 통장을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걸 남길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청약 점수나 혜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해 드린 한 분은 농협, 신한, 우리은행에 청약 통장이 각각 하나씩 있으셨어요. 혹시 몰라서 만들어 놓으신 건데 이제는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가입 기간이 가장 오래된 것, 그리고 납입 금액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농협 창구에 가서 이렇게 말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고 싶어요. 신분증이랑 기존 통장 챙기시면 직원이 친절히 도와줄 거예요. 단 전환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 가족과 꼭 상의하세요. 집 안 사는데 뭐하러?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녀나 손주에게 증여하면 청약 당첨 확률이 쑥 올라갑니다. 9월 30일 마감이니까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예금 보호 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은행에 돈 맡기면 안전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한도가 있어요. 현재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되는데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농협 이용하시는 분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농협은 중앙회와 지역 농협이 따로 같아 보여도 예금 보호는 하나로 합쳐져요. 예를 들어서 지역 농협에 7천만 원, 중앙회에 4천만 원 있으면 총 1억 1천만 원인데 보호는 1억 원까지만 돼요. 40년 동안 고객들 상담하면서 이걸 모르고 손해본 분들 꽤 봤거든요. 최 할아버지도 농협에 1억 2천만 원 넣으셨다가 직원이 이걸 설명해 주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일부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셨죠. 여러분도 예금이 5천만 원, 나중에는 1억 원 넘으면 분산해서 넣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예금 보호 한도가 늘어나는 건 좋지만 그만큼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보장 한도가 늘어났으니까 안전성으로 승부하지 말고 다른 걸로 경쟁하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농협에 가서 내 예금 총액과 보호 한도 확인해 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돈 많으신 분들은 농협 외에 다른 은행이나 우체국에 나눠서 넣으시는 게 안전해요. 세 번째로 우체국 예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체국 예금 그냥 동네 우체국 아니야? 하셨죠? 아니에요. 이건 금융계의 숨은 보물이에요. 우체국 예금은 정부가 전액 보장해 줍니다. 1억, 2억, 심지어 10억이라도 한도 없이 100% 안전해요. 은행은 1억 원까지만 보호되는데 우체국은 그 이상도 다 지켜줘요. 김 아주머니가 바로 이걸 알고 나서 깜짝 놀라셨던 거예요. 평생 우체국은 그냥 우편 보내는 곳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은행보다 더 안전한 금고였던 거죠. 최 할아버지의 이웃 박 할머니는 3억 원을 은행에 넣었는데 1억 원만 안전하다는 말에 놀라셔서 절반을 우체국으로 옮기셨어요. 결과는 이제야 맘이 놓인다 하시죠. 물론 단점도 있어요. 이자율이 좀 낮고 대출이나 카드 서비스가 은행만큼 다양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 40년 노하우로 드리는 팁은 이거예요. 큰 목돈은 우체국에, 대출이나 카드는 농협에서 하세요. 우체국에 가서 예금 상품과 정부 보장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신분증 챙기시고 큰 돈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우체국이 최고예요. 마지막으로 은행 대리업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5년 7월부터 농협과 우체국이 금융 슈퍼마켓으로 변신해요. 동네 농협에서 국민은행 계좌 개설, 신한은행 적금 가입, 우리은행 대출 상담까지 가능해집니다. 백화점에서 옷, 가방, 신발 다 사는 것처럼 한 곳에서 모든 은행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어요. 최 할아버지가 바로 이것 때문에 놀라셨던 거예요. 예전에는 이자율 알아보려고 시내 은행들 다니느라 택시비만 날리셨거든요. 이제 농협 한 곳에서 이 은행 이자는 얼마죠? 물으면 직원이 싹 정리해 줍니다. 특히 인터넷 뱅킹 어려운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진짜 혁명이에요. 40년 경력으로 보장합니다. 이런 편리함 처음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농협 직원이 다른 은행 상품을 팔아도 실제 서비스는 그 은행에서 받아야 해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할 때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2025년 7월 이후에는 농협이나 우체국에 가서 타 은행 상품 비교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신분증 챙기시고 직원과 꼼꼼히 상담하세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도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 최 할아버지와 김 아주머니, 박 과장님 사례와 함께 2025년 금융 대변역 4가지 잘 보셨나요? 40년 금융 전문가로서 이 변화들이 여러분 돈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줄 거라 확신해요.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청약 통장은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세요. 농협에 가서 전환하고 싶어요 하면 끝이에요. 두 번째, 예금 보호는 1억 원까지 늘어나지만 농협은 중앙회와 지역 농협이 합산되니까 분산 투자가 필수예요. 세 번째, 우체국. 예금은 정부가 전액 보장하니까 큰 돈은 여기로 옮기세요.
네 번째, 7월부터 농협과 우체국이 금융 슈퍼마켓이 되니까 한 곳에서 모든 은행을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이 변화들은 우리를 더 든든하게 해줄 기회예요. 최 할아버지도 이제 농협에서 모든 걸 비교하며 내가 젊은 애들보다 낫네 하신대요. 실제로 제가 40년 동안 금융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큰 변화는 처음 봐요. 예전에는 은행마다 가서 일일이 알아봐야 했는데 이제는 농협이나 우체국 한 곳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거든요.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기셔야 해요. 먼저 집에 가셔서 통장들을 다 꺼내 보세요. 청약 통장이 있는지, 농협 예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농협이나 우체국에 가셔서 요즘 제도 바뀐 거 알려주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직원들이 오랜 고객에겐 특히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가 상담해 드린 분들 중에서 실제로 이런 변화를 활용해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70대 중반 정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 흩어져 있던 돈을 정리해서 일부는 우체국으로 옮기시고 청약 통장도 전환하셨어요. 그 결과 손주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되셨고 예금도 더 안전하게 관리하게 되셨죠. 또 다른 예로 60대 후반 김 사장님은 여러 은행에 나눠져 있던 예금을 농협 중심으로 정리하시면서 은행 대리업 서비스를 활용해서 더 좋은 조건의 적금을 찾으셨어요. 이제 여러 은행 돌아다닐 필요 없이 농협에서 다 비교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제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에요. 특히 우리 같은 중장년층에게는 더욱 그렇죠.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농협이나 우체국 창구에서 직접 상담받으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변화들을 활용할 때 조심해야 할 점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 대리업의 경우 농협에서 다른 은행 상품을 팔긴 하지만 실제 서비스는 그 은행에서 받아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누가 책임을 지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아요. 또 청약 통장 전환할 때도 한번 전환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결정하세요. 특히 자녀분들이 결혼 계획이 있으시다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예금 보호 한도가 늘어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만큼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한 곳에 몰아넣는 것보다는 적절히 분산해서 관리하시는 게 안전해요.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해서예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성급하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잖아요. 이런 장점을 살려서 이번 금융제도 변화도 현명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우리 농협에서 이런 거 들었어요. 같은 이야기 진짜 환영해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도 드리고요.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40년 노하우로 여러분 금융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내 돈 지키는 건 나이 상관없이 정말 멋진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런 변화들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정보를 업데이트 하시는 게 중요해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에 맞춰서 똑똑하게 대응해 나가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